사장님, 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주휴수당 및 야근수당 입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자를 읽는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죠. 아니 내가 언제 안 챙겨줬다고? 내가 얼마나 봐줬는데? 꼭 이렇게까지 나와야 하나?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납니다.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창 바쁜 시간이었어요. 손님은 몰려오고 음식은 계속 밀리고 몸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직원이 앞치마를 벗더니 그냥 집어던지고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음식을 조리하다 말고 뛰쳐나갔습니다. 어디 가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직원이 대꾸도 제대로 안 하고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저 오늘까지만 일할게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와, 이런 일을 겪으면 멘탈이 완전히 나갑니다. 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손은 움직이는데 머리는 멈춰 있습니다. 음식은 만들어야 하는데 마음은 이미 매장 밖으로 뛰쳐나간 그 직원에게 가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진짜 뼈 빠지게 그날 장사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제가 남은 직원 불러다 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장사를 사업으로 바꾸는 사람 43 채널의 구재훈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사실 시간이 뭐 한 6시간? 7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직원들을 모아놓고 화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직원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저 포함해서 꼴랑 2명? 그러니까 3명이서 일을 했던 건데 1명이 나가고 1명이 남았습니다. 그 1명을 붙잡고 제가 화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뭐 그 친구랑 트러블이 좀 있어 가지고 말다툼을 하던 그 찰나에 감정이 상해서 이제 나간 거죠. 제가 친구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 이모님들이었어요. 연령대가 쪼끔 높았고 나이가 많으신 이모님들은 이런 곤조가 쪼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는 간과했던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게 장사의 현실입니다. 사장님들 그래서 저도 알아요. 어려운 거. 예. 사람 때문에 속 터지는 거 압니다. 갑자기 안 나오는 직원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것도 알죠. 예. 그만둔 것도 진짜 서러운데 어떤 놈들은 노동청 이야기까지 꺼내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경험을 해 봐서 정말 익히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보다는 쪼끔 더 많이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더 멍청했기 때문에 더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무지했습니다. 사람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직업 문제를 성질로 처리했고요. 매장 문제를 그냥 있는 힘껏 버텨내기만 했습니다. 그게 사실 처음에는 문제인 줄도 몰랐어요. 그때는 진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지? 좋은 직원 하나 구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사람만 제대로 들어오면 장사가 훨씬 쉬워질 텐데.' 매번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바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물론 여러분 이상한 직원도 있습니다. 약속 쉽게 깨는 사람도 있고요. 책임감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가기 어려운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뭐 한 예로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내하고 여러분들 뭐 남편하고 잘 맞는 분이 있나요? 네.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 제가 들은 얘기로지만 한 10% 정도는 잘 살고 나머지 90%는 갖가지 인제 문제 그냥 참고 산다든지 아니면 외면하고 산다든지 뭐 그런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는 사실 매장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만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저보다 익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직원이 계속 바뀌는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이래?'가 아니라 '혹시 우리 매장이 사람이 오래 버틸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지시를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았나? 스스로를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근데 솔직히 기분이 나쁘죠. 어떤 게 기분이 나쁘냐면 저도 처음에는 이런 질문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결국 타인이 아닌 나를 향하는 거잖아요. 사장님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사장님도 한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깨우쳐 보라는 얘기를 하면은 왠지 모르게 반감이 생겨요. 근데 이건 사장님들뿐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사실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말들을 들으면요, 속으로 반발심이 바로 올라옵니다. '내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잠도 못 자고 뛰고 있는데 내가 제일 힘든데 이게 또 내 문제라고?' 맞습니다. 사장님이 제일 힘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힘든 것과 매장이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매장이 시스템화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밤새 일한다고 해서 직원이 오래 일할 수 있는 매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버틸 수 있다고 해서 직원도 버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걸 정말 늦게 알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매장을 오픈해서 장사를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 음식을 제공하면서 누군가한테 그 제공된 가치를 돈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 그런 위치에 포지셔닝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직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직원들도 자선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노동력을 제공해 주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기 위해 여러분 곁에 와 있는 거예요. 그 구조가 잘 쌓여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장은 여러분 가게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버텨야죠. 버팁니다. 빚이 있고 책임이 있고 무너지면 끝이라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원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라요. 직원은 자기 인생 전체를 우리 매장에 걸고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직원에게 사장과 같은 무게의 책임감을 요구하면 반드시 어긋납니다. 사장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잖아. 그런데 직원은 이렇게 느낍니다. 결국 일이 나한테 온 거잖아. 사장님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건비를 줄였으니까 버텨야지. 직원은 이렇게 느낍니다. 사람은 줄었는데 그 일은 왜 그대로지? 사장님은 숫자를 보겠죠. 하지만 직원은 몸으로 느낍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 문제는 단순히 인성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돼요.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이 태도가 안 좋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그걸 감정의 문제에서 탈피해서 구조의 문제로 끌고 오셔야지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여러분 매장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성실한 직원도 흔들립니다. 동선이 엉켜 있으면요, 손빠른 직원도 금방 지칩니다. 말이 자주 바뀌면 책임감 있는 직원도 눈치를 봅니다. 권한이 없이 책임만 주면요, 유능한 직원도 도망갑니다. 사장의 기분이 기준이 되면 괜찮은 직원도 오래 못 가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사장은 자기가 기준을 세워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직원들은요, 사장의 기분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제는 괜찮다고 했던 일이 오늘은 혼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는 왜 그렇게 했냐고 뭐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면 직원은 일을 배우는 게 아니라 눈치를 배웁니다. 그 눈치를 보는 직원은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사장님들,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만 믿고 버티는 구조를 만들지 말자는 말입니다.
좋은 직원 찾는 거 진짜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직원이 머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정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호의로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 줬는데."라는 말로는 사람을 남길 수 없습니다. 미련만 남겠죠. 사람이 남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이유를 그 직원에게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먼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내 책임인지 알아야 하고요. 잘했을 때는 무엇이 돌아오는지 알려줘야 하고요.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사장의 기분이 아니라 매장의 기준을 보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 사장입니다. 그래서 장사는 음식만 잘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장사는 사람을 이끄는 일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장사를 해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뭐가 가장 힘드세요?"라고 여쭤보면 이구동성으로 사람 관리라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장사는 여러분 사람을 이끄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끌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지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서 직원을 몰아붙이고 있는 건 아닌지, 피곤해서 말이 짧아진 건 아닌지, 내 조급함을 열정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감정을 기준처럼 휘두르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은 이걸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사실 저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직원이 나가면 화부터 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부터 탓했어요. 매장이 흔들리면 더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잠깐은 버텨요. 하지만 계속 반복됩니다. 직원이 떠나고요. 새 사람을 뽑고 다시 가르치고 다시 실망하고 다시 상처받습니다.